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사업 방식 중에서 그 환지 방식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용 방식 사업이 있었다면은 이제 환지 방식 사업이 있는데, 환지 방식 사업의 전체적인 모습을 좀 알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환지 방식 사업은 여러분 이제 화면에 보이다시피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땅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른쪽처럼 기반시설을 갖추고 구획 정리를 새로 한 다음에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새로운 땅으로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림상으로 보시면은 종전 1번 토지 소유자에게 새 땅 1번 주고, 2번 토지 소유자에게 새 땅 2번 주고, 3번 토지 소유자에게 새 땅 3번 주고, 4번 토지 소유자에게 새 땅 4번 주는 형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종전에 살던 곳 중심으로 해서 면적을 좀 줄이겠죠. 면적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토지를 다시 공급하는 형태. 바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환지 방식 사업이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환지 방식은 수용에 따르는 비용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용 부담 때문에 환지 방식 취하게 되는데, 대상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의 소유권, 그중에 정확히는 처분 권능이라고 그러는데, 처분 권능은 그대로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사용 수익권을 싹 거둬들입니다. 싹 거둬들여서 이제 사업을 하고, 그리고 사업이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되돌려주는 형태, 그런 걸 환지 방식 사업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환지 방식 사업을 위해서는 먼저 이제 환지 계획이라는 걸 작성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땅을 되돌려둘 건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사업이 들어가야지, 그냥 땅 밀어놓고 보니까, 땅이 부족하다. 그런 말이 안 되는 얘기는 해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환지 계획을 먼저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가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환지계획 인가권자가 누군지를 살펴보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을 여러분 이제 환지계획 인가권자로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법을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과정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가능하면 유령 취급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있으나 없으나 별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고요. 자, 이 환지계획 인가권자가 누군지도 실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자, 왜 중요하게 되냐면은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뭐 우리가 정규 과정에서 배울 겁니다만은 모든 권한이 실은 지정권자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개발구역 지정하신 분들에게. 그런데 유일하게 환지계획 인가 시에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권한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걸 따로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그 보통 인가 등의 절차를 받게 되면 보통 고시를 같이 하게 되는데요. 환지계획 인가는 고시 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왜 없느냐? 자, 환지라는 것은 종전에 땅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땅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종전에 땅을 갖고 있지 아니한 자들은 새 땅을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 굳이 널리 알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계약을 맺든 그 자체니까 환지계획 수립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굳이 고시 절차는 따로 두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고, 자, 환지계획의 이제 내용이란 게 있습니다. 환지계획 내용을 보니까 환지 설계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땅을 분배할 건지 관한 설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지별 환지 명세라고 해서 좀 전에 여러분 그림상으로 봤던 거 생각나십니까? 종전 1번 땅 가진 사람 새 땅 1번 주고 2번 땅 가진 사람 새 땅 2번 주고 하는 것들, 필지별 환지 명세라고 칭하는 거고, 세 번째는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좀 위에 차이점이 있죠. 환지 명세는 필지만 있지만 청산 대상 토지 명세는 권리 관계가 또 나타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정리를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환지 계획에 따라서 이제 환지 처분이 이래도 사업이 끝나면 환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환지 처분할 때는 인가받은 환지계획 그대로만 환지 처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지는 종전의 토지로 본다고 해서 종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 관계가요 자동으로 따라갈 겁니다. 새로운 땅으로. 그러니까 환지 명세는 권리 관계는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따라가니까. 그런데 청산 대상 토지 명세에서는 정리를 해야 될 차원이기 때문에 권리관계도 살펴서 이제 말을 한다라고 이해하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채비지 보류지 명세라는 게 있죠. 그래서 채비지 보류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체 환지 명세라고 하는데, 원래 환지라는 것은 땅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토지라는 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면 아닌가요? 평면이죠. 그런데 땅 대신에 아파트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파트는 입체적 모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땅 대신에 주는 것을 입체환지라고 그래서 아파트 주는 것을 입체환지라는 것도 가능토록 돼 있다 그런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환지계획의 내용이라고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좀 필요에 따라 암기 좀 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환지계획 작성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종전토지와 환지에서 우리 이제 환지계획 작성의 이제 내용을 보는 겁니다. 자,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이라고 그러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위지면 토수리환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뭐 위치 지목 면적 써놨죠? 근데 굳이 뭐 이렇게 암기할 의미는 없고요. 이런 그 내용을 가지고 계획을 작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치 지목 면적에 해당되는 것을 면적식이라고 칭하는 거고요.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에 해당되는 것을 평가식이라고 합니다. 자, 면적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종전 면적 대비 새로운 면적으로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토지 부담률 감보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땅 주인 입장에서 그 사업에 따르는 이제 각자가 토지를 부담해야 될 비율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감보율은 사업 주체가 이제 땅을 덜 주는 개념에서 부담스러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표현하는 거고, 감보율은 사업 주체 입장에서 비율을 판단하는 거다. 같은 의미인데 표현을 서로 반대로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르게. 이런 과정에서 면적을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는 자 보겠습니다. 토지 부담률이 50%라면 자 종전에 100평을 가졌던 사람들은 뭐 여기서 원래 그 평수를 얘기하면 안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다 제곱미터로 표현해야 됩니다만 그냥 단순하게 가겠습니다. 100평을 가진 사람이 토지를 공급받을 때 토지 부담률이 50%라면 50평을 받는 겁니다. 그럼 자 200평 가졌던 사람 몇 평 받죠? 100평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배분하는 걸 면적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평가식이라고 그러죠. 가액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종전에 사업하기 전에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평가를 하니까 1억의 감정평가가 나왔답니다. 그러면 사업이 끝나고 새 땅을 줄 때 1억에 상당하는 땅을 주면 되는 거예요. 1억에 상당하는 땅을. 그러면은 종전 땅은 아무래도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이라서 땅값이 조금 낮았겠죠. 근데 이번에 사업이 끝나고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땅값이 좀 오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1억 상당의 땅이라면 새로이 받는 땅의 면적이 주는 건 맞겠죠? 거기도. 자, 이렇게 됐을 때 어차피 면적식이든 평가식이든 면적이 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재산 가치가 감소돼서는 안 되겠죠. 바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 보시는 바대로 환지 계획을 수립할 때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한다가 그 말입니다. 재산 가치까지 감소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다서 이제 면적식 및 절충식에서 적합한 방식을 취하고 동일 환지계획구에서는 동일 방식을 적용한다 그런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토지 이동이 경미할 때는 주로 면적식을 취하고 입지 환지는 당연히 평가식이 돼야 되겠죠. 종전에 땅과 낡은 건축으로 된 평가액 대비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주는 거니까 평가식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환지계획 작성 기준이란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지 설계의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자, 여러분들 땅은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아셔야 됩니다. 어떤 땅이 있느냐? 종전 토지 소유자들에게 되돌려주는 형태의 환지라는 게 있어요. 환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업 목적으로 해서 남겨둔 땅을 보류지라고 합니다. 땅은 크게 두 종류예요. 환지와 보류지. 다만 보류지 안에서는 공공시설 용지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 비용 충당 목적의 채비지라는 땅이 있습니다. 시행자가 사업 시행이 많은 비용이 발생하죠. 그 비용을 토지 소유자로부터 돈으로 받아가는 게 아니라 돈 대신에 땅으로 가져갑니다. 그걸 이제 채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성된 상태에서 자, 이 아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환지 설계의 의미라고 이해합시다. 자, 오른쪽 블럭에 9명의 토지 소유자에게 땅을 분배하기로 했답니다. 9개 나눠놨죠? 참 반듯하게 나눠놨네. 9개. 이렇게 만약에 분배가 된다면 여러분이 이 땅 갖고 싶죠? 이 땅을 누가 갖겠냐고, 제일 안쪽에 도로도 접하지 않는 땅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오른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도 똑같게 9개가 분배가 돼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쪽은 4개, 면적 좀 좁혀서 가운데 2개, 오른쪽에 3개 이렇게. 그러면 전체가 다 도로에 접한 대지들 아니겠습니까? 이쪽이 좀 중심 도로였다고 쳐. 여기 이면 도로보다는. 그 중심 도로 쪽에서 면적을 조금 적게 배분을 해야 되겠죠. 이면 도로 쪽은 좀 크게 배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이제 폭이 좁으니까 이제 길게 배분하는 형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환지 설계의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환지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나중이라도 지금은 단순하게 쪼갰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가치 상승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들은 이제 환지 설계다라고 이해를 해보시기 바라고. 자, 보니까 이제 토지 부담률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이제 면적식 환지계획 작성에서 부담률이라는 게 표현 나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의 종전에 1000제곱미터 땅 가진 사람이 자, 정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되돌려 받는데 800제곱미터를 되돌려 받습니다.